저는 30대 초반이고요. 대학원과 회사를 병행하다가 지금은 쉬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A, B, C, D 4명이 있어요. 저 포함 5명 친구들입니다. 그중에 A는 26살에 일찍 결혼을 했고 다음으로 제가 29살에 결혼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친구들 모두에게 축의금은 안 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친구들 모두 초대해서 식사 대접할 날이 인생에 몇 번이나 있을까 싶어서요. 저 하나 축하하겠다고 시간 내서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고요. 그런데 A가 첫 번째로 결혼할 때 제가 77만 원을 축의금으로 줬었습니다. A는 자기까지 안 주는 건 너무 영치 없는 것 같이 느껴져서 빈손으로 못 간다며 저한테 100만 원을 줬어요. 제가 사회초년생일 때 77만 원이 얼마나 컸겠냐며 축의금을 더 많이 했다고 합니다. B랑 C는 둘이 합쳐서 에어컨을 선물해줬습니다. D한테서는 축의금이나 선물은 없었지만 이에 대해 불만도 없었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었고 그 마음이 진심이었으니까요. 신혼여행 가서도 친구들 선물 사왔는데 4명 모두 똑같은 거로 선물했습니다. 다만 A는 제게 축의금을 더 많이 넣어서 이후에 식사 한 번 더 샀습니다. 그러다 작년 저희 부부에게 기다리던 아이가 생겼어요. 친구들이 첫 조카라며 저보다 더 들떠서 출산용품이나 아이 물건들 알아보고 혹시 이거 안 필요하냐 저거 갖고 싶지 않냐며 많은 선물을 해줬습니다. 이때도 D에게서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도 서운하지 않았어요. 축하 인사도 받았었고요. 그저 태어날 아이를 기대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로 유산을 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대학원을 휴학하고 회사는 잠깐의 휴직 이후 남편 및 가족들과 상의하여 퇴사하고 지금까지 쉬고 있습니다. 마음이 쉽게 정리가 되질 않아서요. 이런 와중에 지난달 D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양가 모두의 반대가 심해서 다른 지원 없이 시작하게 됐고 코로나를 이유로 식은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했습니다. 혼인신고하는 날에 제가 3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식은 올리지 않지만 축의금 명목으로 보내줬습니다. 일을 오래 쉬다 보니 돈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표시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보냈습니다. 이후 D에게 신혼생활은 좀 어떠냐고 임신 중인데 몸은 잘 챙기고 있냐고 카톡이나 전화를 해도 피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최근에 다 같이 모여서 가장 먼저 결혼한 애인의 집에서 식사를 했고 거기서도 D가 은근히 저를 피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부러 집에 돌아가는 길에 D를 제가 태워주겠다고 하고 물어봤어요. 요즘 연락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몸이 많이 힘드냐 물었더니 사실 저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다더라고요. 이유는 제가 축의금을 적게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자기 남편이랑 어렵게 시작한 거 아니까 솔직히 축의금 명목으로 많이 도와줄 줄 알았고 그 돈들은 비상금으로 모아두려고 했대요. 그런데 30만 원 보고 좀 충격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많이 못 도와준 건 미안해. 그런데 나도 일을 쉬고 있어서 여유가 없어. 그건 너도 알고 있잖아. 일을 쉬어도 그전엔 잘 벌었고 너네 남편도 소득 좋은 거 아니야? 그렇다 해도 매달 나가는 적금이며 보험이며 대출금, 생활비 등등은 똑같은데 벌이가 줄어서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빚진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걸 해명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래, 빚진 건 아니지. 근데 A가 결혼할 때도 너 회사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돈 없었는데 그때 A한테 축의금 많이 냈잖아. 이건 친구끼리 차별하는 거 아니야? 그때는 내가 부모님이랑 살 때니까 나 하나 용돈 줄이면 될 일이었지만 지금은 내 가정을 이루고 있고 남편 돈으로 생활 중인데 어떻게 지출을 내 마음대로 하라 그래? 그리고 A는 나한테 축의금 더 많이 해줬어. 구차하지만 넌 나한테 어떤 것도 해준 게 없는데 진짜 차별이 없으려면 너야말로 30만 원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넌 축의금 네가 안 받겠다고 했잖아. 그래놓고 축의해준 애들만 챙기려는 게 눈에 뻔해. 난 그게 치사한 거야. 지금도 다시 축의금 돌려달라는 게 웃기지 않아? 이런 말을 끝으로 저는 어떤 대화로도 상황을 회복할 수 없음을 알았고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말을 끊었어요. 그러자 D가 훌쩍이더니 같이 있어봤자 좋을 게 없다며 차에서 내려달라고 해서 길가에 내려줬어요. D가 당장 너무 미웠지만 그래도 임산부라 일부러 택시 많은 곳에 세워줬고요. 그런데 다음날 저녁 D 남편이 전화와서 저에게 욕을 하더라고요. 임산부를 길거리에 세워두면 어떡해? 우리 와이프 몸살 심하게 걸렸어.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렇게 임산부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니 애 떨어진 거 아니야? 하며 와다다 쏘아붙이는데 저희 남편이 옆에서 듣고 백내 와이프 걱정되면 그쪽이 차로 태워갈 것이지 왜 우리 와이프를 기사 노릇 시키려드냐. 그리고 남의 애 유산한 아픈 얘기를 왜 당신 저급한 입에 담냐. 그쪽들처럼 동냥하는 부부 처음 본다. 축의에 운전기사에 가지가지 한다. 돈 빌어먹고 싶으면 나가서 대리라도 뛰어라 하며 전화 끊었어요. 30분쯤 뒤 다시 친구에게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확 거절하더라고요. D랑은 서서히 멀어지겠죠. 따지고 싶은 말도 많고 할 말도 많겠지만 그냥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서 D에게 더 이상 연락
연락은 안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겐 말해야겠죠. 이 글 그대로 보여주면 되려나요? 그냥 오랜 친구인데 이렇게 되는 게 답답하고 동시에 화도 나는 마음을 하소연해봅니다.